자, 11월 4일이고요. 오늘은 공수투 9회차 명제입니다. 명제하고 함수까지 좀 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 또 내신 대비예요. 시험 친다고 또 한 달 가까이 써야 되고 마무리 짓고 나면 공수투 몇 회 조금 더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빠르다 그죠? 시험 치다 보면 학기가 하고 있고 내년 이맘때면 이제 고등학교 간다 그러고 3년 뒤에는 뭐 수능 친다 그러고 그죠? 그 뒤에도 또 끝없이 시험 친다 그럴 거예요. 대학교 가도 시험 치잖아요. 회사 나와도 또 자격증 딴다고 시험 치고 시험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특정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험을 잘 보는 법을 익혀두는 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학원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 됐든 그 시험에 대비하는 어떤 스스로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뭐 피할 수는 없으니까 굳이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 짓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학원들이 있죠.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근데 대학 이후의 삶에서는 좋은 학원이 있지는 않거든요. 좋은 뭐 수능 점수 잘 봐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의대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제 다시 공부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들어갈 때 성적하고 졸업할 때 성적이 거의 상관관계가 잘 없어요. 새롭게 이제 재편됩니다. 뭐 서울대 의대를 가도 꼴찌는 있잖아요. 나 잘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전혀 판이하게 다른 어떤 훈련들, 공부들, 암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애를 먹기도 하고요. 뭐 꼭 의대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과외를 못 받잖아요. 어떤 과목들에 대해 특정 과목들에 대해서. 그럼 내가 생각하는 기본들은 뭔가 이런 것들 좀 채워나가는 것들이 입시를 할 때 만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죠? 우리는 그럼 무슨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금 이 공부하는 거예요?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죠? 시간을 준다면 나는 명제편을 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굳이 내가 명제를 풀어야 되니, 여기서?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당장 시험 칠 것도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명제는 2년 뒤에 나올 텐데.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기말고사. 그러면 공수투 기말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2년 뒤에도 일단은 풀진 않아요. 2년 뒤에 몇 달, 한 달이 더 있어야 시험 칠 거란 말이죠. 왜 공부하니? 도현아. 응? 나중에 잘하려고. 너무 막연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게, 공부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목적이 없으면 뭐 나중에는 뭐 사람은 까먹어야 되는 동물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표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똘똘하시니까 대치동에서의 어떤 기준들 이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기준에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입안의 바람이에요. 여기 있으니까 대치 350 정도라고 합시다. 대치 350 프로젝트 2년 뒤에 있을 시험은 모르겠고 저는 2년 뒤까지 여러분들이 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2년의 끈은 이어갈 확률은 좀 있죠. 부모님들하고 우리 애가 여기 갔는데 그래도 올해 우리 애를 맡았으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한 어떤 솔루션과 나름의 저 답들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찰했던 바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너무 멀어. 그죠? 무슨 얘기냐면 제 목표는 내년에 7월에 맞춰져야 돼요. 7월. 보기 싫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레테라고 하나?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7월에 뽑거든요. 일종의 여러분들은 고시들을 많이 뚫어왔죠. 황소 고시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똘똘한 친구들은 안 갔다고 똘똘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굳이 경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 그 다음 중학교 와가지고는 또 그 다음 레벨 테스트 또 시험 치잖아요. 황소 다음에 뭐 그죠? 뭔가를
돌파를 하니, 뭐, 그죠? 뭐, 물을 마시니,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무슨 반. 다니다가 사춘기를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뭐냐면 내년 7월쯤 되면 뽑거든요. 한 ABC 세 그룹 정도의 어떤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가장 핫한 곳은 뭐, 부부가 하는 곳일 거예요. 그죠? 대찬에 있는 무슨, 그죠? 그 다음에 시대도 있고, 깊이, 뭐, 이렇게, 뭐 하라는 곳도 있을 것이고. 여기 한 100명 되는 것 같고요. 여기 투톱이 한 150명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70에서 100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그러면 딱 350.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대치동에 학교 한 조금 넓게 봐가지고, 서초까지는 안 갈게요. 그래도 학교가 몇 개 있죠. 피문, 중동, 중산, 뭐 이렇게 숙명, 경기, 진선, 또 경기 여고도 있고, 그죠? 중대부고도 있고, 영동까지 가는 건 조금 멀기도 하고, 개포까지 집어넣을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학교들이 나오는 딱 보통은 3,000에서 3,500 사이에요. 3,500. 몇 퍼센트죠? 대략 한 10% 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이 잘해요. 제가 고등학생 가르치잖아요. 1학년, 2학년 잘 하잖아요. 그 전에 있던 애들이 올라와가지고 잘 역전시키는 경우는 말 그대로 1등급에 여기 있는 애들이 1등급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 외부에서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1등급으로 들어가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 비율이 한 1등급에 정원이 있다면 한 8, 90%, 85%는 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애들이 거의 기록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15%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여기서 바꿔치기 하는 거죠. 내외, 외부가. 여러분들 여기 드셔야 돼요. 제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저기 들어가는 거. 물론 여기 가면 제일 좋겠지만, 여기 가려면 연습량이 많아야 되고 커리큘럼이 좀 맞아야 돼요. 기아도 배워야 되고 미적분 2도 알고 있어야 되고, 외부에서 하듯이 그것도 반년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본 실력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게 잘 안 된다면 그래도 이 중에서 골라갈 수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차피 1등급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대학 갈 때 예쁘게 1등급 만들면 되는 거니까. 거기 갈 수 있을 만큼은 네, 연습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수준까지는. 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요 수준에서는 놀 수 있게끔 조금 단기간의 목표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쟁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레벨의 어떤 또 목표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하는 것들도 중요한데 조금은 더 진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겨울방학 때는 미적분 2도 재미없지만 좀 하셔야 되고, 짧은 기간이 있으면 확통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식. 그 다음에 저는 그 레벨 테스트에 준하는 어떤 정도의 실력을 맞추기 위해서 한 6개월 동안은 시험을 대비하는 느낌처럼 여러분들한테 좀 주문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고 나면 꼭 여기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뭐 여기 남으면 되지 뭐. 근데 중요한 건 그 수준이 되고 나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붙어놓고 안 가는 건 되는데 못 붙고 이렇게 있으면 정신 승리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가자. 그러려고 재미없는 거 해야지. 안 그러면 휴대폰 보는 게 낫죠. 잠자는 게 낫고, 책 읽는 게 낫고, 친구들하고 수다를 떠는 게 낫고, 운동하는 게 낫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오늘은 9회차라고 했습니다. 명제인데, 매번 얘기하잖아요. 집합, 명제. 누가 더 어렵다고? 도현아, 뭐가 더 어렵다고요? 집합이 좀 더 어렵다고. 둘 다 이제 수학의 어떤 문법에 관련된 얘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집합은 그 대상에 대한 얘기죠. 대상을 담은 수학적 그릇, 그 형식, 이 얘기를 했다면 오늘 다룰 건 뭐냐면 수학적 대상이 아니라 수학적인 문장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 번 봤잖아요. 한 3번 이상은 뭐 잘 봤든 못 봤든 3번 이상은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용어들만 잘 기억을 하시면 여기서는 아주 크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만한 요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볼게요. 맨 처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 명제란 말의 어떤 약속, 말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인데, 뭐죠? 얘는 참 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장 또는 식을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정석에 막 나와 있는 거. 대한민국의 수도는 도쿄다. 명제인가요? 명제죠. 거짓일 뿐 명제잖아요. 그죠? 현상우는 성격이 좋다. 뭐 이런 건 뭔가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표정에서 드러나는. 뭔가 그 입꼬리가 사선으로 갈 때의 어떤 사람의 무의식적 심리 이런 것들은 저는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보고야 말았습니다.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자, 참거짓이 드러나는 식 또는 문장인 것인데, 이게 이제 그냥 서술된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에 비추어서 이게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괜찮아. 근데 우리가 조금 이해해 봐야 되는 건 이런 모습인 거죠. x제곱에다가 x제곱을 더했더니 2x-1하고 같더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 아니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했더니, 그죠? 마이너스 2보다는 크더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 x제곱은 1을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큰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퀴즈. 뭔가요, 얘는? 명제 맞나요? 아닌데. 명제 아니에요, 얘는. 왜? x가, 그죠? 안 되는데. 안 되지 않나요?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제로인데, 어떤 것들은, 그죠? x가 알파일 때는, 혹은 근의 공식을 통해서 알아낸 베타일 때는 얘가 참이 될 것이고, x가 알파도 아니고 x가 베타도 아닐 때는 얘는 거짓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데?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잖아. 케바케는 명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무조건 아니든지 무조건 맞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 개념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등식에 있어서는 이게 만약에 등식이라면, 그죠? 방정식은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안 된다. 방정식 명제가 아니야. 그때그때 해가 들어오면 참이 되고 해가 아니면 아닌데.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근데 뭐는 가능하겠니? 뭐는 가능하겠어요? x제곱을 더하면 2x제곱이 됩니다. 왠지 이건 될 것 같잖아. 세상의 진리처럼 느껴지잖아. x 더하기 1을 제곱하면 x제곱하고 2x 더하기 1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숫자 값이 있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체계, 제일 큰 수체계가 뭔데? 고등학교에서 밝혀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수체계는 복소수잖아요. 복소수 범위 안에서 결국은 항상 성립한다면, 어떤 값이 와도 성립한다면, 즉 뭐가 되죠? 항등식이 들어오면, 항등식은 뭐다? 항등식이 명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의 전체 집합은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범위 안에서의 어떤 항등식들은 명제라고 부른다. 근데 복소수 범위 안에서의 방정식들은 명제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조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뭐죠? x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다시 쓰면 x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맞나요? 맞나요? 이건 참이 아니야. 참이 되죠? 근데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 i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이거 크진 않잖아요. 다 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참입니다. 부등식에서는, 이게 등식이 아닌 부등식에서는 뭐여야 된다고?
실수값이 제일 큰 집합이에요. 순서를 정할 수 있는 녀석 중에 사이즈가 제일 큰 거는 실수값입니다.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애들이면 이걸 뭐라고 하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마치 항등식의 반대 개념,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고요. 방정식의 반대 개념은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우린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 맨날 풀어라고 했으니까. 조건이 없는데 풀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명제는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등식이 있다면 방정식은 명제 아니다. 그 다음에 항등식은 명제다. 그 다음에 부등식, 조건 부등식은 명제가 아닙니다. 절대 부등식은 명제입니다. 대신 등식을 다룰 때 전체 집합은 복소수가 되는 것이고 부등식을 다룰 때 전체 집합은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명제에서는 주인공이 명제는 아니에요.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에 뭐냐면 이런 게 있는 거죠. 명제가 아니라 이 단원의 주인공은 무엇에 대한 이해다? 조건에 대한 이해입니다. 조건. 조건이란 말을 이제 아셔야 돼요. 조건. 뭘 조건이라고 할까? 조건이라는 게 뭔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딱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케바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마찬가지 이런 거죠. x는 3보다 작습니다. 이 말은 명제라고 할 수 있니? 없잖아요. 조건 부등식이잖아. 3보다 작은 애들한테는 참인 것이고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한테는 거짓인 것이고. 그죠? 근데 어떻게 여기다가 숫자를 공급받으면 야,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대상은 1, 2, 3, 4, 5라고 할게. 그러면 그럼 알겠어. P1은 뭐죠? 1이 들어가면 1은 3보다 작다. 1은 3보다 작다. 이 말은 참이 되죠. P2도 참이 되죠. P3는 거짓이 되죠. 숫자 값들을 여기서 이제 공급받으면 P4도 거짓, P5도 거짓. 요렇게 봤더니 숫자를 받으니까 뭐가 만들어지죠. 조건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다른데 수를 공급받으면 그 말은 뭐죠? 이게 존재하면 얘가 존재하면 T와 F가 발생하는 거죠. TF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제화 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존재하면. 그래서 이 녀석은 뭐가 되죠? 이 전체 집합 안에서 PX가 참을 만들어주는 그런 녀석을 뭐라고 한다? PX가 참이 되게끔 만드는 녀석을 뭐라고 하죠?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이름을 라지 P라고 붙입니다. 전체 집합 안에서 노는 녀석이죠. 이게 진리집합.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전체 집합 안에 어떤 부분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조건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언제 들어봤어요? 언제? 조건이란 말을 집합에서 들었어요. 집합의 표현, 원소 나열, 조건, 제시법. 이게 딱 이거거든요. 조건, 제시법. 조건으로서 이 집합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조건이 집합이고 집합이 조건이에요. 사실은. 조건을 모아놓은 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어찌됐든 뭘 하면 되죠? 조건은 값을 받아야지만 참 거짓이 드러나요. 그럼 전체 집합을 생기면 그 안에서 참과 거짓이 분리가 돼요. 참인 녀석들 값과 거짓이 되는 값들이 분리가 돼요. 그 중에서 참이 되는 녀석들을 모으면 그 녀석을 조건에 의한 진리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집합이 하나 탄생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오늘 배울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결국 딴 건 아니고 명제를 만드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뭐 몇 가지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철학을 하든 논리학을 하든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 우리는 딱 두 가지 형태만 조금 잘 배우시면 되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죠. P면 Q이다 라고 하는 조건 두 개를 순서대로 이렇게 병치해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문장을 만들어요. 수학적인 문장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럼 수학적인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명제가 되려면 참 거짓이 드러나야 되는데 참 거짓이 드러나는 방식은 뭐죠? 사람이면 동물이다. 이 되죠. 어떤 경우 얘네들의 진리집합을 가지고 요렇게 돼버리면 참, 그게 아니면 거짓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외의 경우에는 그러면 조건 두 개를 이렇게 나열해버리면 조건 두 개를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요런 관계, 이 관계성에 의해서 수학적인 문장 하나가 만들어진다. 수학적인 문장은 큰 틀에서는 요런 방식으로 하나 표현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죠? 이름은 뭐 모르셔도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특정 x에 대해서 전칙 명제, 특칙 명제, 조건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x에 대해서 p다 이렇게 쓰는 게 있고, 어떤 x에 대해서 썸이라고 쓰는데 어떤 x에 대해서 p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런 걸 특정 대상에 대해서 특칙 명제라고, 전칙 명제라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죠. 명제는 뭐라고요? 조건 두 개를 쭉 나열하면 앞에 오는 녀석이 진리집합이 뒤에 오는 녀석이 진리집합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참이 되고 그 외에는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기로 논리적으로 P면 Q에다가 참일 때는 확연하게 참일 때는 참이라는 걸 알아버렸다면 짝대기 두 개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P면 Q이다는 아직은 명제,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자, 그러면 용어만 딱 정리합시다. P면 Q이다 해서 앞에 오는 얘를 뭐라고 하죠? 앞에 오는 조건 P를 아는 사람, P면 Q이다 해서 앞에 오는 조건 P를 들어봤을 거예요. 가정. 여러분들은 과학자니까. P면 Q이다 해서 Q이다를 가정 다음에 결론 이렇게 쓰죠. 그럼 숨겨져 있는 전체 집합을 뭐라고 한다? 조건이 어떤 기능을 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말해버렸네. 전체 집합을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전제. 미리 깔려 있는 거. 그죠? 이게 좀 중요하죠. 흔치 않은 거니까.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고 한다면 얘가 언제 참이 되는 거니? 참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참이 되는 경우는 진리집합 p가 전체 집합하고 맞물리면, 마치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라고 하면 가정이 결론 안에 포함돼야 되는데 가정이 너무 커. 결론이 압도적으로 커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 두 번째는 뭐죠? 어떤 x에 대해서 전제 안에 들어있는 어떤 x에 대해서 p를 만족한다. 이것 좀 중요하죠. 언제 참이 됩니까? 참이 되는 경우는 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 참이요. 하나라도 되는 게 있으면, 찾을 수 있으면 참이요. 아니면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은 언제? 이 진리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그럼 오늘 하는 내용이 반이 끝난 거야. 근데 이것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부정이라는 걸 배우고. 명제의 부정. 명제의 부정. P면 Q이다의 부정은 뭐죠? P면 Q가 아니다. 결론의 조건을 뒤집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부정을 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조건 하나로만 이루어진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모든 x에 대해서 p다. 이게 있고 어떤 x에 대해서 p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부정하면 도윤아 어떻게 되니? 아니야. 어떤 x 모든은 그 마치 드모르간 법칙처럼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고 어떤 x에 대해서 부분 부정하고 똑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거라고요. 어떤 x에 대해서 나 p이다. 이런 뜻이고요. 얘는 뭐죠? 어떤 x에 대해서 p다는 뭐가 된다? 부정하면? 그죠? 부정하면 모든 x는 all을 거꾸로 한 게 이제 모든이란 뜻인데 모든 x에 대해서 not p이다. 이렇게 할만하죠? 되겠나요? 그러면 졸음이 오기 시작한다. 그죠? 1, 2, 3, 4로 갑시다. 자, 그럼 1번하고 1, 2, 3, 4인데 1, 2, 3, 4를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죠? 1번을 보시면 자, 1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발레란 말이 나와요. 발레. 명제가 거짓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등장해요.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거짓의 증거를 발레라고 하는 거야. 발레. 그건 뭐죠? 원래 이거 참이라고 한다면, 원래 참이어야 된다면, 전체 집합 안에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집합이 두 개잖아요. 몇 개의 영역이 나와야 되니? P 안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Q 안에 포함된다? Q에 포함되지 않는다. 몇 가지? 이게 포함 여부에 따라서 네 가지잖아요. P, Q, R 세 개면 몇 가지? 둘둘둘 하면 8가지가 나온다. 영역이. 벤 다이어그램 4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을 쉽게 그릴 수는 없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16개가 나와요. 그러면 기, 니, 디, 인데 P면 Q에다가 거짓이 된다는 건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거짓의 어떤 증거가 되는 녀석이 뭐니? 디니디리 중에서는 이게 참이라면 이게 P가 Q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쏙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그 녀석인 거죠. 뭐예요? 발레라고 하는 건 기억의 존재가 되는 거죠. 뭔데? P이지만
Q는 아닌 녀석 P 빼기 Q에 대한 얘기가 발레가 돼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이런 내용인 거니까. 이 개념에서 보자면 not all and not all이면 얼마죠? not P and not Q. 이걸 이제 집합으로 쓰면 all의 여집합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all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어야 되는데 뭔가요? 아까 가정에서 결론 뺀 게 발레잖아요. 가정에서 결론을 뺀다는 건 뭐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빼기, 교집합,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드모르간 한번 가자. 이건 뭐죠? P 합집합 Q 이렇게 되죠. 그럼 뭐예요? 교집합, 여집합 여기 이렇게 있네. P 합집합 Q 교집합 어레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이 뭐라고? 빼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중요합니다. 발레 개념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 집합의 연산에선 두 가지만 익히면 되거든. 집합의 연산에서는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뭐죠? 차집합은 어떤 대상을 뺀다는 건 교집합, 여집합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하나는 드모르간. 이걸 뒤집는다. 개별적으로 뒤집고 연산도 뒤집고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집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자. 2번을 보실까요? 자, 2번을 학생들이 잘 못해요. 부정. 명제가 아닙니다. 부정이에요. x의 원소 중 2번 x의 원소 중 10보다 작은 수는 만화의 4개다. 10보다 작은 수는 만화의 4개다. 뭐니? x의 원소 중 이건 뭔데? 항상 이렇게 되죠. x의 원소 중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전제라고 얘기해요. 바뀌지 않는 부분이에요. 전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10보다 작은 수를 골라봤더니 작은 수가 4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많아야 뭐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아니다. 조건 많아요. 이 녀석의 부정은 어떻게 해요? 뒤쪽 파트를 뒤집어야 돼요. 10보다 작은 수가 만화의 4개면 5개를 넘어간다는 얘기죠. 부정은. 몇 개 이상? 적어도 5개가 10보다 작다. 10보다 작은 수의 개수가 5개 이상이다. 그럼 뭐 적어도란 표현을 써버립니다. 얘는 뒤집진 않아요. 이건 건들지 않더라. 뒷부분을 뒤집더라. 부정이란 말 속은 흠이 뒷부분을 뒤집어라 이런 뜻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명제 찾는 게 어렵습니다. 3번, 4번을 해보시고 잘 되는 걸 좀 찾아보세요. 이게 경험이 좀 필요해요. 3번, 4번. 4번은 어렵지 않은데 3번이 좀 경험치가 필요하시죠.
자, 기억은 맞나요? 기억은 맞습니다. 그죠? 숫자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5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5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은 절대값을 보자면 여기가 더 클 테니까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 y, 제로, x분의 1, y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얘는 0보다 작을 것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그죠? 이유는 맞을까요? 안 되죠? x제곱, y제곱보다 크다는 건 절대값이 크다는 거지. 값이 크다는 게 아니에요. y가 뭐 마이너스 3, x가 아니죠. x가 3, x가 마이너스 3, y가 1 하면 뭐 니은 안 되잖아요. 발레잖아요. 디귿은 제곱제곱의 합이 제로면 그 값은 x, y는 모두 0인 거니까 디귿 맞고요. x가 3이 아니면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 뭐도 있죠. 이도 빠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리을만 보자면 x가 3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뭐예요? 대전제는 실수라고 했네. 실수에서 3 뺀 거. 이게 이제 가정 P가 되는 것이고 Q는 뭐죠? X가 3도 아니고 X가 2도 아닌 거죠. 뭐예요? 3도 빼고 2도 빼야 돼. 그럼 이렇게 안 되잖아. 두 개가 빠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틀렸어요. 리을. XY 합이 2 이상이라고 X는 100이고 Y가 마이너스 98이면 또 발레 잡아낼 수 있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계산 문제가 없으니까 조금 루즈한 맛은 있는데 초반에만 조금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4번 모든 x에 대해서 px다. 모든이 들어가면 다 성립해야 돼.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일 때 기억이 맞고요. 어떤 x에 대해서 px가 거짓이라는 건 p가 공집합이라는 얘기잖아요.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라고 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p의 납 px다. 요거 볼까요? 4번의 디귿만 보죠. 4번의 디귿만 보시면 모든 x에 대해서 뭐죠? 납 px. 이 녀석의 부정이 뭐죠? 이 녀석의 부정. 얘를 부정하면 형태를 다 바꿔야 돼. 한 개짜리는 조건이 하나만 등장하는 녀석은 부정할 때 두 개짜리면 결론만 p면 납 p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참이라고 한 거니까 전체 집합이 아닌 거죠. 얘가 공집합만 아니면 얘는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지. 4번은 1번. 딱 힘들다, 그죠? 졸음이 오고, 너무너무 졸음이 쏟아집니다. 보겠습니다. 5, 6, 7, 8을 보죠. 5, 6, 7, 8.
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5번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서는 PQ의 조건을 줬죠. 그러면 not Q가 P임을 보이는 발레라고 했잖아요. 이게 거짓이 되는 건 뭐죠? 발레는 뭐라고 했어요? 발레는 가정 빼기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가정 빼기 결론. 집합적으로. 가정에서 결론 뺀 거죠. 그러면 not Q라고 하는 건 Q의 여집합 빼기 P인 거죠. 이 녀석, 그지? 뒤집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Q 여집합, 교집합 P의 여집합인 거니까. P 합집합 Q를 전체 집합에서 뺀 거죠. P 합집합 Q를 해볼까요? P 합집합 Q를 합니다. P 합집합 Q는 여기가 2고 여기가 5. 여기가 P Q는 요렇게 있겠죠. 여기가 Q. 다 합치는 거니까 뭐 일단은 뭐 QK가 양수라는 건 보기 봐서 알 거고 사실은 더 엄밀하게 가야 되지만 뭐 그렇게 엄밀하게 갈 정도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지만 봐주시면 돼요. 이거 뒤집으라고 했어요. 합치면 어떻게 되는데 x는 k 이하 x는 5 이상인데 뒤집었더니 어떻게 되죠? x는 k보다 크고 5보다 작다인데 여기 안에 4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k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4보다 작고 이것만 들어가야 되죠. 3 이것만 들어가야 돼. 정수로서는 3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니까 3까지는 되나요? 3까지여도 되죠. 3보다 작으면 안 되지. 3도 포함돼 버리고. 그래서 모양은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3 이상 K가 4보다 작다. 몇 번? 4번. 요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3단론법이라고 하는데 모두 참이래. 그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죽는다. 뭐 슬프지만 진실입니다. 이걸 3단론법이라고 하는 거죠. 참 두 개를 연결하면 짝대기가 어떻게 가는지 보셔야 되는데 봤더니 P가 Q로 가고 not P가 Q로 가고 not all이 P로 간다.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P가 Q에 포함되고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면 P랑 Q랑 P 여집합을 합친 것도 다 합친 것도 Q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죠? P랑 P 여집합을 합친 거. 이게 전체잖아요. 이게 전체. 그럼 뭐지? Q가 전체네. Q가 전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Q가 되고 이 안에 이제 누가 있죠? P가 있고 이 안에 누가 있죠? all 여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P 여집합은 Q 안에 들어갑니다. 왜? Q가 제일 크니까. all에서 뭐죠? all 빼기 P 이거 뒤집어 볼까요? P는 R 교집합 P가 뭐죠? 공집합 아니잖아요. R 교집합 R은 이 바뀐데 여기가 있잖아요. 니은 틀렸고요. R 여집합 P의 여집합은 이쪽 밖에 있으니까 그래도 Q 안에 포함되죠. P의 여집합은 여기 있고 뭐 Q 안에 무조건 들어가요. Q가 전체 집합인데 크기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왼쪽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Q는 전체 집합인 거니까 무조건
포함된다. 이렇게 되고요. 왜 안 들어가 있냐? 네. 자, 그러면 이제 7번은 그러니까 뭐 참거짓 진술하는 문제거든요. 영훈, 인수, 민지가 얘기를 하는데, 그죠? 이렇게 되죠. 영훈, 그 다음에 인수, 민지, 이렇게 되는데, 볼까요? 참을 누가 얘기하냐면, 참을 말한 사람이 한 사람만 참인 거니까 영훈이 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혹은 인수가 참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이런 거 풀 때는. 그 다음에 민지가 참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고요. 영훈이 참이면 농구장에 갔대, 농구장. 근데 인수는 거짓이니까 얘도 농구장. 안 되네. 안 되죠. 얘는 안 되죠. 얘는 안 돼. 예. 이걸 지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인수가 참이면 농구장에 안 갔고, 민지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극장 간 거죠. 얘는 극장 간 거고, 인수는 참인 거니까 농구장에 안 갔다. 농구장에 안 갔으니까 어떻게 되죠? 농구장 말고 또 뭐 있어요? 독서실. 이 농구장인데? 영훈이 농구장에 갔다가 거짓이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죠.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에, 민지가 참이면 극장에 안 갔대. 인수는 농구장에 갔겠지. 그러면 극장에 안 갔으니까 이렇게 되고, 민지는 독서실에 갔겠네요. 전혀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독서실에 간 사람은 민지고요. 농구장은 인수고, 극장은 영훈이고,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표를 그려가지고 한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이야 뭐. 어떤 실수라고 했잖아요. 전체 집합이 xn부터 n 더하기 3까지 이렇게 되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p다. p는 뭐냐면, 조건 p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진리집합이 3 이하다. 뭐여야 되죠? 진리집합이 절대로 공집합이 아니면 돼. 그러면 이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겹치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는 비어있네요.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3까지죠. 근데 3칸짜리가 전체 집합이 공집합이 안 되게끔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3칸짜리인 거니까 이렇게 볼까? 여기가 n 더하기 3, 여기 n으로부터 딱 출발해가지고 1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근데 딱 얘가 조금 더 들어오면 이제 겹치기 시작하는 거죠. n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면 안 돼. 얘는 들어차 있지만 여긴 비어있기 때문에 조금 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쪽이 쭉 와가지고 여기가 n일 때, 그지? n이, 그 다음에 n이 어떻게 되면 되죠? 3보다만 조금 작으면 이렇게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둘을 연립하면 n의 범위는 이렇게 되네. n 플러스 2는 n 플러스 3이네요. 죄송합니다. n 플러스 3 마이너스 5 몇 개? 8개죠. 8개. 자, 오늘은 절대분홍식은 들어가지 않아서요. 뭐 내용이 그렇게 해야 될 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두 종류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혹은 어떤 X에 대해서 Q이다. 뭐 이런 식의 명제들 두 종류거든요. 마치 영어에서 문장의 형식처럼 주어 뭐 혹은 동사처럼 5개의 형식이 있겠지만 여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형식인 거죠. P면 Q이다. 조건 2개로서 명제를 구성하는 방식 하나, 아니면 조건 하나로서 명제를 구성하지만 앞에 이제 특정하는 부분들이 전체를 특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특정할 것인지, 부분을 가리켜서 얘기를 할 것인지, 뭐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이 보편적으로 이게 가장 빈도수가 높을 것이고 이것도 간혹 쓰이더라. 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이게 이제 전반부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용어만 조금 더 정리합시다. 가정과 결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P면 Q이다. 이런 명제가 있으면 이 명제에 대해서 서로가 가정과 결론을 맞바꾼 이런 명제도 있을 것이고, 또 뭐도 있죠. 서로 부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not P면 not Q이다. not Q이면 not P다. 뭐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일단 보시면 가정과 결론을 바꾼 이 관계를 뭐라고 하죠? 두 명제는 어떤 관계? 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역관계. 가정과 결론이 뒤바뀐 P면 Q이다, Q면 P이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지. 이 가정 결론이 딱 바뀌어버렸으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정 결론을 바꾸면서 순서를 바꾸면서 어떻게 부정조차도 바꿔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각선의 관계를 조금 더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죠. 순서 바꾸면서 부정까지 해버리는, 얘도 마찬가지. 순서 바꾸면서 부정까지 해버리는 이 대각선의 관계를 뭐라고 하죠? 대우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대우는 중요합니다. 대우를 조금 더 눈여겨보죠. 왜 그런가요? 어떤 논리적 참거짓이 보존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P가 Q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P면 Q에다가 참이 되는 거죠. P가 Q 안에 포함되면 이걸 뒤집었을 때 사이즈는 어떻게 되니? 외부는 얘가 더 크다는 거죠. 같은 전체 집합을. 그럼 뭐 어떻게 되는데? 이걸 표현하자면 not Q이면 not P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 되는 거야. 발레가 존재한다고. 이 관계를 대우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하죠? 잘 안 써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약간 변태스러워. 100명 중에 98명이 안 물어보는데 한 2명 정도가 꼭 이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뭐 그렇게 쓰임이 많지 않습니다. 이 관계 뭐죠? P면 Q이다. 가정 결론은 유지되는데 둘 다 부정을 했어. 대우 관계가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역을 물어보기도 하고, 역의 대우로서 이를 바라보는 게 맞는데 너무 멀잖아. 그죠? 이를 먼저 따지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고, 이게 이제 용어 정의만 알면 되는 거죠. P면 Q이다, 여기 참일 때, 뭐 이런 거면 Q면 P이다가 참이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나오죠. 필요 충분 조건. 말장난인데요. 필요 충분 조건. 이거면 충분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어떨 때 쓰이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참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참을 가정하고 있어요. 참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참이야. 뭐가 P면 Q에다가 참일 때 두 개짜리인 거지. 짝대기 두 개 꺼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참이라고. 그러면 요렇게 된다는 건 요런 사이즈 관계가 드러난다는 거죠. 전리집합의 사이즈 관계가 드러나는데 P면 Q에다가 참일 때 작은 거는 큰 것이기 위한, 그 다음에 큰 것은 작은 것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죠? 작은 건 큰 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 주어를 잘 보세요. P는 서로를 가리키고는 있지만 작은 쪽은 큰 쪽이기 위한 충분 조건. 큰 쪽은 작은 쪽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냥 그 정도로만 외우세요. 저도 왜 이게 필요이고 왜 이게 충분이고 말장난 그냥 사고를 닫아버리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대학에 가면 주로 원서들을 많이 공부하게 되니까 문장 구조가 항상 필요 충분 형태로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뭐 알아먹는 건 누가 더 크냐 작냐만 잘 구분하시면 되는 거라 그리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볼게요. 그러면 재미없는 거 빼고 만만한 거 빼고 이렇게 봅시다. 12번 하고요. 그 다음에 13번 하고요. 14번 15번까지 봐야 되겠네.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과제평을 풀고 있는 수업을 보여주마.
13번은 이게 13번은 이렇게 갈게요. PQ 고칩시다.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QR, RP가 있으면 뭐 PR이 드러나면 RP도 바로 다이렉트로 드러나는 거니까 아마 이거였지 싶지 않나 싶습니다. 몇 번에서? 13번에서 수정 몇 번으로? 13번에서 이렇게 봐주시고 풀어보시죠. 자, 지금 12번을 같이 한번 보시면 12번에서는 P가 X가 마이너스 4일 수 있고요. 또는 어떻게 되죠? X가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Q는 어차피 X제곱 더하기 1은 모든 X에 대해서 양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얼도 마찬가지. 절대값 X 더하기 1은 양수입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한번 봅시다.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니까 P랑 Q 중에서는 Q가 필요 조건, 큰 쪽. 그 다음에 P가 얼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또 얼 안에 들어가야 되는 P가 제일 작아요. 그러면 표현해 보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여기 5고 여기가 마이너스 4잖아요. 여기 Q 안에 들어가야 돼. Q 안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A는 이 관계에서는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는 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얼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얼이 이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왜냐면 얘 때문에 얘를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all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a의 최소값을 small m, all의 최대값을 large m, 이걸 빼버리면 9가 나오겠죠. 구해야 됩니다. 답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9가 되더라. 할만하죠. 뭐 P, 여기가 P고 여기를 포함한 P고 여기가 Q 이렇게 가고 여기가 R. 그 다음에 볼게요. PQ를 보자. 13번은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봅시다. 첫 번째 P가 X가 뭐죠? A 교집합 B 안에 들어가면 Q X가 A 합집합 B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 P면 Q다 되니? A, B 안에 쏙 들어가는데 여기 있잖아요. 누가? X가. 그럼 합집합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합집합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교집합 안에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뭐다? 충분 조건이니까 1이죠. 그래서 이 값은 1이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봐요. Q랑 R 보겠습니다. Q는 X가 A 합집합 B죠. 그 다음에 R은 X가 A 안에 들어가든지 혹은 X가 B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딱 봐도 X가 A 안에 들어가든지 X가 B 안에 들어가면 A 합집합 B는 더 크잖아요. A보다도 크고 B보다도 크니까 둘 중에 하나 들어간다면 얘는 무조건 될 것 같은데 X가 A 합집합 B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둘 중 하나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왜? 이건 마찬가지죠. X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A에도 포함 안 되고 B에도 포함 안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더 넓다는 의미죠. 그러면 Q는 어리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니까 Q는 어리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니까 필요 조건은 마이너스 1, 필요 충분은 0, 충분은 1,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라고 P를 봅시다. 어라고 P면 X가 어리라고 하는 게 A이거나 X가 B면 X가 A 안에 들어가든지 X가 B 안에 들어가면 X는 A, 이 Q가 이런 거죠. Q 요걸 봐야 되는데 X가 A 합집합 B A 안에 들어가든 A 교집합 B죠. 죄송합니다. 근데 뭐 A 안에 들어가든지 B 안에 들어가면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인 겁니다. 왜? 방금 계속 하듯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아니지. A 안에 들어가든지 B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도 교집합에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집합 안에 들어가면 A 안에도 들어가고 B 안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어른 뭐예요? 어른 이쪽이 더 크죠? 화살표를 받고 있으니까.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네. 개수가 음수인 것들은 다 값이 마이너스 1이라서 얼마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6 나와요. 6. 그래서 13번의 답은 5번이 되고요.
14번 몇 번이죠? 14번, 4번 되지 않니? 그죠? 4번. 13번은 5번. 여기는 9였고. 요거는 뭐, 읽어내시면 될 것 같고. 15번 보시고 16 두 개 봅시다. 15, 16. 자, 보시면 뭐 이렇게 되죠. 그 딜리집합이 있는데 이런 거 볼까요? ax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근이 있어야지만 부등식에서도 방정식에 근도 없는데 부등식이 근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x는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서로 한 두 식은 간다고 쳐. 그러면 얘가 주는 정보가 뭐죠? 알파 베타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알파 베타는 일단은 같지 않은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할 텐데 근이 있다면 알파랑 베타랑 다를 것이고 부등식에 근이 존재하려면 P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그죠?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얘는 더 관찰해 내야 되는데 무슨 얘기 할 수 있니? 별거 없잖아. 이 조건에서 이 조건인데 하코비 양수다. 무슨 얘기죠? 서로 한 두 양의 식은 가져요. 이게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X하고 곱이 양수죠. 이걸 보셔야 되고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0보다 크고 알파, 베타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지. 이렇게 써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뭐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이렇게 씁시다. 양의 두 실근을 갖는다면 P는 뭐죠? P는 여기가 0보다 큰 부분에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Q는 c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는 제로죠. 아까 뭘 하면 됩니까? 원래 주어진 녀석에 x제곱만 곱하면 어차피 양수인 거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둘은 무슨 관계예요? 둘은 역수 관계죠. 근이 역수가 되죠. 개수가 역으로 가면 개수의 순서가 a-b, c가 되면 c-b, a면 역순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Q는 어떤 녀석인데 Q의 진리집합은 뭐죠? 0보다 크지만 X가 알파에서부터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뭐겠어요? X는 양수는 역수치하면 딱 바뀐다, 그죠? 절대값은 0보다 크겠지만 이렇게 돼버려요, Q는. 그래서 Q는 P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베타분의 1, 알파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역수를 취하게 되는데 역수와의 경계가 뭐죠? 어떤 수를 역수를 취했는데 볼 원래 수랑 똑같더라. 그 값은 1. 뭐 이게 음수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1이잖아요. 그게 그 지금 집합 얼은 딱 1이 있는 거잖아요. 1. 제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0이라는 얘기죠. 근데 잘 보시면 이런 성질인 겁니다. 경계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 베타 여기 1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수치하면 1보다 커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만나는 것이고 마찬가지 여기가 Q면 여기가 P가 되겠죠. 1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쪽 사이드에 있으면 뒤집으면 PQ는 반대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근데 만약에 1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알파, 베타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누가 더 큰지는 모르겠으되 확실한 건 뭐죠? 1을 서로가 넘나드는 거죠. 알파는 역수를 취하는데 1을 넘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1이 아니니까 1일 때는 역수를 취해도 똑같아지는 베타는 베타분의 1 앞쪽에 떨어질 수도 있죠. 뭐든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뭐는 포함한다? 1은 반드시 포함은 해야 된다. 1 포함하면 무슨 일이에요? 1의 양쪽 사이드에 있다는 얘기예요. 1을 기준으로 양쪽에 알파, 베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베타분의 1, 알파분의 1이 1을 기준으로 양쪽에 존재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안 겹칠 수가 없지. 여기에는 이거든지 아니면 요렇게 딱 두 갈래인 거죠. 1이 여기 들어가든지 그러면 절대로 공집합이 안 되는 것이고 아니면 1이 없으면 1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얼이 P 안에 들어간다. 1이 P 안에 들어간다. 그럼 다 들어가야죠. Q 안에도 들어가죠. 그게 기억. P교 Q가 공집합이면 1을 기준으로 한쪽에 있으면 Q도 반대쪽에 있죠. 1은 안 들어가요. 니은 틀렸고.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1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얘기니까 얼은 P교 Q 안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말 많은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말 많은 이 문제 풀어보시고
16번에 또 말장난하죠. 범인을 색출하는데 뭐였더라. 갑자기 과거에 뭔가 생각이 나는데 잠시만요. 이거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다는 전 세계 2%만 풀 수 있다는 문제 들어본 적 있나요? 읽어만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5개의 전제가, 4개의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색깔이 다른 5채의 집이 일렬로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집마다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다. 세 번째, 5사람은 어떤 종류의 음료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동물을 기르고 있다. 네 번째, 어떤 두 사람도 음료나 담배 또는 키우는 동물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조건 1번은 영국 사람은 빨간 집에 산다. 스웨덴 사람은 개를 기른다. 세 번째, 덴마크 사람은 차를 마신다. 네 번째, 초록집은 하얀 집의 왼쪽 집이다. 다섯 번째, 초록집에 사는 사람은 커피를 마신다. 여섯 번째, 펠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새를 기른다. 일곱 번째, 노란 집 사람은 던일 담배를 피운다. 여덟 번째, 한가운데 집에 사는 사람은 우유를 마신다. 아홉 번째, 노르웨이 사람은 첫 번째 집에 산다. 열 번째, 블렌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고양이 키우는 사람 옆집에 산다. 11번째, 말을 기르는 사람은 던인 담배를 피우는 사람 옆집에 산다. 12번째, 블루메스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맥주를 마신다. 13번째, 독일 사람은 프린스 담배를 피운다. 14번째, 노르웨이 사람은 파란 집 옆집에 산다. 15번째, 블렌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생수를 마시는 사람과 이웃이다. 그래서 문제가 등장하죠. 그렇다면 금붕어를 키우는 사람은 누구인가? 전제가 4개고 문제 조건이 15개예요. 이게 뭐 퍼즐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아인슈타인 냈다고 뭐 누가 하긴 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죠. 아인슈타인 그런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찾아보면 나와요. 아인슈타인이 냈다는 뭐 세계 2% 퍼즐 문제 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나이는 아니었고 제가 이걸 만난 건 군대에서인데요. 군대에 일반병으로 들어갔습니다. 무효국절이 좀 있는데 보통은 학벌이 좀 있으면 다들 좀 편한 곳으로 빼준다는데 어떻게 운이 나빠가지고 최전방에 끌려갔습니다. 최전방에 끌려가서 아무런 주특기 없이 남들하고 훈련 똑같이 받고 똑같이 추위를 견디다 나왔는데 군대를 가면 사람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버티지? 별로 엄마 생각도 나고 친하지 않은 형제 생각도 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당직 쓰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도 간부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다들 놀러 가는데 본인이 비번 일단은 당직을 서야 되는데 잡지를 읽었겠죠. 잡지를 읽다 보니 세계 2%만 풀 수 있다는 퍼즐을 본 겁니다. 심심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저를 호출합니다. 호출해서 풀어봐 이런 거죠. 군대에서 거기 들어간 지 딱 일주일도 안 됐는데 주말 첫 번째 맞는 주말을 수학 문제와 함께
맞이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요. 살기 위해서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 무슨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문제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처음에 딱 한 30분 주더라고요. 30분. 자기 옆에서. 그 아저씨는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뭐, 포항공대 정도 나오면 이런 거 당연히 암산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딴 소리를,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수능 문제보다도 좀 어렵죠. 막 풀다가 30분이 돼도 이게 풀릴 기미가 안 보이죠. 사실 조건이 이렇게 쉬워 보이진 않잖아요.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내드릴까요? 다음번에 탈출 테스트로. 아무튼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갑자기 16번처럼만 나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자, 볼게요. 신발, 양말, 그 다음에 청바지, 모자, 셔츠죠. 일단은 살지 말지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일단 몇 가지 꺼놓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거는 꺼놓기가 그렇잖아요. 담배도 있고, 집도 있고, 나라도 있고. 별로, 그죠? 차원 자체가 좀 다르죠. 불편합니다. 나중에 숙제에 넣어 드릴게요. 그냥 뭐 심심하니까 풀어보시라고. 풀긴 풀었는데, 한 1시간 한 20분 정도를 썼던 것 같고. 근데 뭐, 그 뒤로는 다시 풀리진 않습니다. 긴박함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군대라고 하는. 그냥 풀었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 보시면 신발 사면 양말도 사야 돼. 신발 살게. 양말 살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양말과 청바지 중에서 하나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청바지와 모자를 사려면 둘 다 사야 된다. 모자 안 산 거죠. 모자와 셔츠 중에서 적어도 하나 사야 된다. 근데 셔츠를 사려면 신발과 모자를 꼭 사야 된다. 이거 안 맞다. 그죠?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신발은 사지 마. 이렇게. 그 다음에 양말과 청바지 중에서 한 가지. 그럼 요렇게 한번 가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청바지와 모자를 사려면 둘 다 사야 된다. 그죠? 또 뭐 있죠? 모자와 셔츠 중에서 셔츠 샀어. 셔츠를 사려면 신발과 모자를 꼭 사야 돼. 신발과 모자를 꼭 사야 돼. 이거 맞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쭉 긋고 나면 뭐가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 청바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죠? 모자와 셔츠 중에서 계속 이쪽이었으니 요거 하나 사보죠. 모자를 하나 사보죠. 셔츠를 사려면 신발과 모자를 꼭 사야 된다. 셔츠를 사려면 그죠? 청바지와 모자를 사려면 둘 다 샀고 모자와 셔츠 중에서 하나 여기를 샀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관이 없죠. 마도 신발 모자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신발과 모자 중에 적어도 하나 사면 셔츠를 사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 경우만 있겠죠. 청바지 모자가 맞습니다. 16번은 2번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증명법이 이제 나오는데 뭐 이거는 숙제 조금 하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만 알면 힘들진 않아서 집합보다는 좀 수월한 편인데요. 킬러가 안 나와요. 원래 절대부등식에서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넘겼으니까, 제가 잘랐으니까. 그러면 증명법은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죠. 증명이라고 하는 건 수학적 명제가 참이라는 걸 보이는 어떤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참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죠? 정말 참인 명제들의 어떤 사슬을 통해 가지고 3단노법처럼 쭉 가서, 그래서 P를 만족하면 이거 만족하고, 이걸 만족하면 이걸 만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걸 만족했더니 이렇게 가더라. 뭐 이런 식의 과정들을 밟으면 P가 Q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들을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직접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끝을 내는 이런 방식들을 직접 증명법. 이게 직접이냐 간접이냐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사실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 이런 것은 다 직접 증명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우냐면 두 가지를 여기서 유의미하게 배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호법을 배우고요. P면 Q이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not Q이면 not P이다. 그죠? 이게 쉽지 않으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쉬울 때도 있습니다. 얘가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해보는 거죠.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뭐 이렇게 해보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녀석인데 간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죠. 간접 증명법. 이게 뭐예요? 간접 증명법은? 이런 거. P면 Q이든지 혹은 둘 중에 하나는 성립해야 되는 거죠. P면 Q이다. 혹은 P면 Q이다가 참 P면 Q이다. P면 Q이다. P면 Q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P면 Q이다를 바로 보이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길이 두 갈래가 있으면 이렇게 이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이게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길이라고 한다면, 그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요. 잘 안 보여요, 이게. 맞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승재야, 일로 가볼래? 라고 했는데, 으악!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로 가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가자. 이런 방식인 거예요. 무슨 얘기죠? P면 Q다를 보이지 못해서 P면 not Q라고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가정을 했더니 탈이 났어. 이렇게 했더니 탈이 났다는 건 뭐죠? 우리가 맨 처음에 가정했던 P에 대해서 모순이 되는 어떤 상황인지, 전제에 대해서, 혹은 전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모순이 되는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면, 이러면 안 되는 거네. 다이렉트로 보이지는 못하지만, 이게 잘못됐어. 뭘 잘못한 거지? 애초에 not Q라고 가정한 게 잘못됐어. 그러면 P면 Q다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길이 두 갈래가 있으면 이쪽이 아니면 여기겠구나.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을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되게 유명한 게 뭐 루틴은 뭐 모르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거 숙제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숙제에서는 루트가 무리수임을 보여라 뭐 이렇게 하지만 수행평가 정도에서 한번 해볼까?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18번은 첫 번째, 자연수N에 대해서 n제곱이 p가 n제곱이 3배수 이런 거고, q n이 3배수, n제곱이 3배수인 걸 보이는 게 좀 불편해요. 제곱에서 그냥 n 값으로 분류를 하라는 느낌처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타이틀은 뭐냐면, 얘는 뭐냐면 귀류법이 아니라 얘는 뭐죠? 대호법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가보는 거지.
n에서 n제곱으로 가는 게 n제곱에서 n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러려면 n제곱을 다 풀어 헤쳐야 되니까 좀 귀찮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not q는 뭐죠?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ot p는 뭐죠?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 이게 편하냐면 다이렉트로 갈 수 있거든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n을 표현하는 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1, 2인데 3의 배수는 나머지가 뭐죠? 0인 상황인 거니까 얘를 제외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가 1 또는 2인데 그 녀석은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아닌 수들은 이렇게 쓰면 다 모든 게 표현돼요. 3k 뿔마 1 이렇게 써버리면 3k 플러스 1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 3k 마이너스 1은 뭐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게 not q의 상황인 거죠. 그럼 n제곱은 어떻게 되는데 3k 뿔마 1의 제곱인 거니까 어떻게 되죠? 9k 제곱 뿔마 6k 더하기 1이잖아요. 3으로 묶었더니 3k 제곱 뿔마 2k 더하기 1인 거니까 이건 정수죠. 얘는 정수.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거니까 3의 배수가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n이 3의 배수가 아니었더니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은 대우로 쓴다더라. 그죠? 그러면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여기서 보시기만 하세요. 적어야 될 필요는 없고. 이게 증명 과정에서 드러났으니까 이걸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보시면 루트 3은 무리수이다. 무리수라는 걸 표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죠. 유리수 아닌 걸 무리수라고 생각했는데, 무리수는 원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중학교식 정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뭐 이런 것도 되지 않나요?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뭐죠? 유리수가 되잖아요. 순환 마디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얘는 뭐, 그죠? 이 표현하기 어렵다고요. 루트 3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보일 거예요?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결론을 부정합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시면 어떻게 되죠? 루트 3은 a분의 b가 되는 거거든요. a, b는 뭔데? 서로 소인 정수. 그래서 b는 루트 3a인데 b제곱은 뭐죠? 3a제곱. 그지? 그럼 뭐죠? b제곱이 3의 배수? 그러면 뭐가 되니? 1번에 의해서 b제곱이 3의 배수인 거니까 b 3의 배수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증명한 걸로 퉁치고 그럼 b를 어떻게 쓸 수 있죠? b는 3k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썼더니 이 식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b가 3k라고 하면 이 b제곱은 9k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시면 b제곱은 9k제곱이라서 이게 뭐죠? 3a제곱이 되죠. 그럼 3k제곱이 a제곱인 거니까 a도 3의 배수죠. 왜? 무엇에 의해서? 1번에 의해서. 이것도 같은 논리인 겁니다. 그럼 끝났어요. A도 B도 모두 3의 배수잖아요. 3의 배수죠. 그럼 뭐의 모순이 되죠? 모순을 보통은 화살표 두 개가 충돌했음을 쓰는 논리적 기호입니다. 화살표 두 개가 충돌했.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서로 서야 말해. 여기에 뭔가가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으니까 어디서부터 지워야 된다고? 이걸 지워야 된다고. 무리수가 많네.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 3이 유리수 또는 무리수인데,
무리수가 많네. 유리수라고 했더니 말이 안 되네. 이렇게 되면. 뭐 그런 방식으로 푸는 건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절대부등식이 훨씬 중요하고요. 그냥 일단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